자, 이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부산경찰청이 밝히지 못한 10가지인데 첫 번째가 신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8쪽의 변명문, 이른바 남기는 말, 이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이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쓴 건데요. 네, 8쪽짜리입니다. A4 용지 8쪽짜리로 남기는 말, 이거를 남겼는데 사실 이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범행의 동기뿐만이 아니라 배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전모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결국 이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경찰청장이 이제 개요 얘기할 때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기자들만을 상대로 한 추가 브리핑에서 이 남기는 말의 요약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추가 브리핑 때 나온 요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어 피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가고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의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한다. 자, 이런 취지였다고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요약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습니까? 극우 유튜브를 자주 보고 네. 그래서 굉장히 편향된 네. 극우 성향의 이제 그 왜곡되고 편향된 그러한 그 정치 인식 이것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사법부가 종북 세력에 뭐 영향을 받는다든지 종북 세력에 뭐 좌우되는 것처럼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단죄되어야 할 무슨 대상으로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범행의 결정적인 동기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보는 시각,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재판에 넘겼다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살펴보질 못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극우 성향의 어떤 유튜브 등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당연히 단죄돼야 될 그 범죄자로 이렇게 잘못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뭐 좌경화, 좌파 세력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이 좌경화, 좌파 우파 자체가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좋고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정치 이념이 좀 진보 개혁적이냐 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일종의 그 공산주의 세력과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왜곡된 그런 정치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테러범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왜곡된 그런 정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지금 선별적으로 공개됐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전체 8쪽이라고 했을 때 뭐 7,446장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공개되어야죠. 근데 이것이 다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공개될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 또는 배후를 짐작해 할 수 있는 어떤 배후를 유추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 이런 등이 포함된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쏙 뺀 거죠. 쏙 빼고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이게 그 단죄해야 된다는 등 뭐 나라가 좌파에 넘어간다는 등 뭐 이런 이제 아주 왜곡된 그 이 극우 성향의 정치 인식 이 부분만 딱 공개했거든요. 자, 유사명 총경님은 어떤 느낌입니까? 비슷한 말인데요.
이게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이 8쪽 중에 나온 부분이 네.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고 다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네. 네. 공개를 했으면 이런 의혹을 안 받을 그런 의혹까지 받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입장으로 이래 했는지가 전체가 개요가 됐을 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네. 지엽적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것만 보여주면 네. 더 호기심이 만들어지고 또 이상한 상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 네. 국민적으로도 지금 이게 음모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부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 네.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든가 공개를 하려면 다 해야지. 네. 이렇게 일부가 공개되는데 이 일부가 어느 일부인지 네. 누구한테 특정 세력에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이런 게 알 수 없는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일부 공개의 그 행태는 상당히 그래요. 적절치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대책위원회 멤버들이 엊그저께죠, 경찰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1시간 동안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8쪽을 다 공개하라 당연히 이런 얘기도 거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때 했고요. 경찰들의 반응은 네. 뭡니까? 경찰의 반응, 뭐 수뇌부의? 그 당시는 검토해 보겠다는 듯한 음. 이런 태도였는데 결국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변명문은 남기는 그런 범인이 네, 이거를 이제 언론에 전달해 달라. 네. 또는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 동기가 뭐냐 하실 때 변명문을 참고해 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자신의 범행 동기를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그 극우 성향의 정치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확신범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싶어한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범인 본인도 테러범 본인도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인데 네. 왜 이걸 경찰에 숨기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테러범에게 이거 네. 국민들에게 알려도 좋으냐라고 네. 물을 해도 봐라. 음. 그러면은 네. 그 테러범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테러범이 알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지금 그 정황상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설사 테러범이 알리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알려야 된다라고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네. 테러범이 알리고 싶어해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왜 숨기냐는 거죠. 이것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고 아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찰청에 수사한 검사들은 경찰관들은 당연히 알겠죠. 8쪽 전문을 봤으니까. 경찰청장도 봤겠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 중앙의 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8쪽 전문을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경찰을 해보셨으니까, 경찰 한번 해보셨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뭐 당연히 보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네. 뭐 용산에서도 네. 참고로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고, 아하. 그리고 뭐 8쪽이 분량이 많아서 이제 못 읽어봤을 수는 있어요. 네. 어저께도 국가수사본부장이 그저께인가요? 네. 어쨌든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을 때 안 읽어봤다고 얘기했다가 네. 저한테 좀 단단히 좀 지적을 받았는데 네. 그걸 국수본부장이 중요한 범행 동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안 읽어봤다는 게 말이 되냐 네. 하니까 좀 내용이 많아서 찬찬히 안 읽어봤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네. 말을 뭐 이렇게 바꾸던데 네. 이거는 그 안 읽어본다는 것은 일종의 그 직무유기 네. 뭐 또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도 직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거죠. 그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8쪽이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여권의 상층부의 뜻이 부산 경찰청에 전달됐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추측일 뿐이고 네. 증거가 없으니까 네. 제가 네. 어제 아니고 그제 경찰청 항의 방문할 때 네. 그 내용을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네. 질문을 하니까 네. 이제 국수본부장이 자기도 못 봤다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대답을 하니까 네. 황원 의원께서 이제 질책을 하니까 이제 뭐 일부만 봤고 자세히 못 봤다는 이야기로 나왔고 네. 이런 그 경찰의 수사에 관한 그 자료나 네. 수사 내용이나 수사의 자료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껍데기를 뭐 국민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하는 건 되는데 네. 수사의 핵심 내용이 수사 그 책임자를 넘어서 네. 정치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된다는 것은 네. 반대로 보고를 하면 이제 지침을 받아서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정말로 막대한 그 영향을 끼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제가 당부를 하고 온 거예요. 네. 이제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본인데 네. 이런 큰 사건에서 우리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가 나중에 네. 정치적인 중립을 평가를 받을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날부터는 그날 방문한 그날부터는 수사 내용이 네. 법적으로 보고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보고되어져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왔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우리와 연관된 사안이니 우리를 노린 사안이니 우리도 그 범행 동기를 알아야 되겠다. 8쪽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왜 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테러를 네. 가했는지 궁금하다. 네. 그 사람이 뭐 변명문이라는 걸 남겼다고 하니까 네. 그걸 나한테 좀 보내달라. 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냐, 피해자로서. 네. 피해자는 이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술할 권리가 형사소송법상 보장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범인의 범행 동기라든지 공범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알아야 네. 피해자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네. 피해자가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체포된 이후부터 열흘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죠. 예, 네,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소가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기소 관련한 자료들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제 재판에 준비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 8쪽짜리 전문을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입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피해자가 그 소송 기록, 수사 기록을 받아볼 권리는 이제 보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예, 이제 피의자의 이제 그러니까 피고인, 네. 재판 받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이걸 기록을 소송 기록을 다 받아봐야 네. 피고인을 위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소송 기록을 다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게 돼 있는 것인데 네. 피해자도 변호인을 통해서 네.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네.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거든요. 네. 재판부가 그걸 결정을 한다면 네. 뭐 피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 진술권 실효적인 보장을 위해서 네. 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수사 발표를 지켜본 국민들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참 많지만 그 후에 대국민 발표 후에 이제 기자들과 이 브리핑, 추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나온 사실들 중에 또 의아한 게 이 변명문 남기는 말을 총 8개를 만들었어요. 이 범인 김 씨가 8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소지를 하고 7개는 조력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지인 조력자에게 주고 그 중에 2개는 가족에게 보내라. 그 다음에 5개는 성공을 하면 살해 성공을 하면은 모처에 보내라라고 5개를 준 겁니다. 근데 그 5개를 어떤 곳에 보내라고 한 것인지조차 경찰은 밝히지 않았어요. 자, 일단 그 우편 봉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봉투가 바로 이른바 변명문, 8쪽짜리 변명문을 담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살해에 성공하면 이 사람에게 보내라라고 주소를 적고 준 이 봉투입니다. 이 5곳 어디를
보내라고 한 건가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어제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밝힐 수 없는 사유를 또 얘기했습니다. 자, 그 사유가 이것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외에는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개를 할 수도 없고 공개하면 또 다른 피해, 2차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5곳을 공개를 하면은 2차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애매하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범행자 김 씨가 내가 5부를 추가로 만들어서 살해에 성공하면 여기 보내라고 했다. 이 말만 있다는 거고 이 그 실체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력자는 그 5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폐기를 했다고 지금 경찰 수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폐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경찰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살해에 성공할 경우에 보낼 우편 발송 수신처 5곳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이 범행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말이죠. 이것을 또 비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네. 경찰의 설명은 정말 납득이 전혀 안 되는 설명인데요. 네. 수신처 언론사를 공개하는 것이 무슨 2차 피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듯이 얘기한 것 같고 2차 피해를 네. 2차 피해를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인 그런 잘못된 설명으로 보이고 네. 이것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역시 아까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가 이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등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지금 이 테러범의 성향, 테러범의 이제 범행 이 과정을 볼 때 이 수신처 5곳이라는 것은 테러범이 평소 즐겨봤던 신문. 네. 일부 언론들은 신문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언론들은 아직 이제 최종적으로 안 밝혀졌다고 하고 등일 걸로 보여요. 네네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테러범은 월간조선을 장기간 구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월간조선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편향된 극우 성향으로 치우친 그런 그 매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매체 성향이 그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매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공개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자꾸 의식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행여나 정부 여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유사명 전 총경님 원래 이제 경찰들은 수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각적으로 수사를 했다 해가지고 좀 더 막 더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공을 알리려고 하지 이렇게 안으로 싸그라드는 그런 행태는 좀 낯선 행태죠. 네. 자, 이 5곳 수신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